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윤혜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청소년 우울증의 치료와 관련해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하나는 우울증에 대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치료를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접근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의 치료는 다양한 형태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의학적 약물 치료와 특별한 형태의 정신치료법입니다. 정신치료가 아이의 외부에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약물 치료는 아이의 내부에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울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로 주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은 것은 우울증이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의 뿌리를 둔 병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정신치료가 뇌 기능을 변화시키고 또 우울증을 개선시킨다는 근거가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아동 청소년 우울증 치료에 경험이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혹은 소아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원을 방문하셔서 아이의 병력과 증상, 또 면담, 심리학적 검사들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용량의 약으로 시작해서 매주 병원에 방문해서 증상과 약물 부작용을 확인하고, 또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약물의 용량도 점차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용하는 약물 용량이 결정되고 우울 증상이 감소되면 이전만큼 자주 병원을 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유지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은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 중에서도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로 불리는 SSRI는 안정성과 효과성이 잘 증명된 약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SSRI가 가장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하는 약물인지, 또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SSRI가 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최고의 항우울제 약물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증상이 다양하고 약제에 따른 부작용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아이에게 좋고 빠른 반응을 보였던 항우울제가 우리 아이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우울증의 증상을 면밀히 살피고 약제의 주요 효과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항우울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항우울제의 용량도 개별적으로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데, 16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과 비슷한 용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항우울제 치료 중 가장 감내해야 하는 점은 항우울제 복용이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우울제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 이내에 일부 증상은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항우울제가 뇌에 작용해서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에서 6주가량 약물 치료를 유지한 이후에야 약물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바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더라도 복용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의 효과는 늦게 나타나는 반면에 약물의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주간 졸림 증상, 또 미식거리는 증상, 또 식욕의 변화 등입니다. 진료실에서 항우울제를 처방한 이후에 가끔 이제 환자분들께서 약을 먹기 전보다 더 증상이 나빠졌다라고 하시거나 약물 부작용 때문에 나의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작용은 복용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빠르게 사라지고 적응되도록 감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우울제를 지속해서 복용하고 있는데도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 약물을 증량하거나 다른 종류의 항우울제로 변경하는 것이 시도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약물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우울증의 치료제로는 기분 조절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양극성 장애 청소년의 경우에는 기분 조절제 사용이 필요합니다. 기분 조절제는 양극성 장애에서의 조증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흔히 리튬, 발프레이트, 카바마제핀 등의 약제가 사용됩니다. 기분 조절제는 특징적으로 정기적인 혈중 약물 농도를 체크해서 치료적 용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극성 장애뿐만 아니라 항우울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의 경우에도 기분 조절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공격적인 행동, 충동성 조절 목적으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항정신병 약제나 신경안정제 등과 같은 약물을 필요에 따라서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한 우울증에서는 정신치료가 권장됩니다. 다만 정신치료 단독 요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우울증은 심리치료 단독으로는 호전되기 힘듭니다. 또 자살 위험이 높거나 동반된 행동 문제가 심한 경우, 또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단독 정신치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양극성 장애의 우울증에서는 정신치료 단독요법이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한 우울증에서도 정신치료가 단독으로 충분한 치료일지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면밀한 면담과 평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울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약물치료라고 하면 굳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정신치료를 꼭 병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에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한 그룹이 약물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한 군에 비해서 훨씬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정신치료는 우울증의 병행치료요법으로 고려되어져야만 합니다. 정신치료는 단순히 조언이나 격려를 해주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정신치료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필요한 변화를 깨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우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신치료는 인지행동치료, 변증법적 행동치료, 가족치료, 그룹치료, 대인관계치료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치료사들은 특정 치료에만 전문가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종류의 치료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위한 치료사를 찾으실 때 어떤 특정 치료나 특정 이론의 전문가를 고집하시기보다는 아동 청소년 우울증 치료에 임상 경험이 많고 숙련되고 유능하신 치료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들은 우울증에 대한 치료 자체도 필요하겠지만 우울증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에 대해서 특별히 심리적 지원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으로 인해 등교가 장기간 어려웠던 경우 학교로의 복귀에 앞서서 낯선 친구들의 호기심이나 이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로부터의 어떤 소외감, 또 은근한 따돌림 등에 대처하기 위해 예상 가능한 질문을 생각해보고 답변을 만들어 나가는 세심한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울한 청소년은 비행행동이 있는 아이들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울증에서 회복된 이후에 이제는 아이에게 소속감은 주지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또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혹은 기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건강한 또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과적 병력을 스스로 낙인 찍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에 대해서 정신치료는 우울증 치료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또 비록 약물치료에 충분한 호전을 보였더라도
여전히 정신치료는 필요합니다. 다양한 정신치료 이론과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방법이 다를 뿐 그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정신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잘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혹은 아이가 매우 안정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자살 위험성이 큰 경우에 아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 치료의 목적은 가능한 모든 치료 방법을 높은 강도로 동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약물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매일 개별화된 심리치료와 정기적인 그룹치료, 가족치료가 시행됩니다. 자녀의 우울증이 호전되고 안정되면 곧 퇴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입원은 매우 드물고 퇴원 이후에는 통원치료로 변경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가정에서의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기쁘고 또 소중한 기억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갓난 아이에서부터 걸음마기, 학령기를 거쳐 청소년이 되는 과정에서 부모인 우리는 감탄하고 감동하기도 하며 또한 좌절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좋은 양육자는 좋은 양육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할 수 없는 삶의 도전들과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며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울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편하게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자녀의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지지하는 환경이 아이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한 아늑하고 편한 느낌을 주는 것이 자녀에게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분노, 자기 연민, 고통감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동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낯설거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감정적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하게 되는데 자칫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이런 적나라하고 날선 감정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녀의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아이에게 머무르시며 이것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노력해 보시고 언제든지 부모의 존재에 기댈 수 있음을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학교를 아이에게 친화적인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동 우울증은 학교의 사회적 어려움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아이의 학업 스트레스나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아이가 우울증으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치료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격려해 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에서 실패하거나 학업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교사의 인정을 구하거나 설득하는데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아이의 질병을 알리는 것이 자녀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의 우울증 악화나 자해의 위험한 경고들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울한 아이를 훈육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훈육을 통해서 규칙과 제한을 배웁니다. 또 훈육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조절 능력을 획득하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게 되고 이것은 우울증을 가진 아이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울한 아이도 훈육을 통하여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르는 작은 목표들을 구체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눕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쉽게 집중하고 수능도를 향상시키며 최종적으로 과제의 완성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자아 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방 정리를 하도록 할 때 엄마의 기준으로는 1시간 정도가 충분할 것 같다고 하시면 2시간 안에 하도록 과제를 주십시오. 또한 가능하면 명확한 규칙을 가정 내에서 적용하고 일관된 훈육의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일관된 훈육을 통해서 아이는 부모를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가 더욱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아동 우울증은 특별한 관심과 치료적 중재가 필요한 신경생물학적 질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울증이라는 병에는 화를 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계속하십시오. 네 번째는 부모님 자신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정말 고된 풀타임 잡입니다. 우울한 자녀를 돌보는 것은 훨씬 더 고된 일이 됩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좌절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우선 부모님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현실적인 수준에서 내 삶의 시간들 중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시고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위임하십시오. 부모님만이 아이에 대해서 최선의 결정을 할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조절하고자 하는 마음을 스스로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다른 전문가 그리고 아이 본인에게 위임해 보는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학교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 병원 스케줄을 정리하는 것, 또 아이의 방과 후 수업을 정하는 것 등을 위임하셔 보시면은 긴장감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쉴 수 있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배우자와 견고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아이를 돌보다 보면은 가족의 루틴이 깨지고 또 가정 내에서 스스로 고립되거나 대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이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그 시간을 같이 잘 견뎌냈던 그런 경험들이 부모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자녀에게도 가족의 사랑의 가치를 배우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모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또는 부모 모임 등에서 공유해 보십시오. 단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 청소년기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유지하면 호전될 수 있는 신경생물학적 질환입니다. 자녀의 우울증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이 시기가 뒤돌아보면 자녀를 더욱 이해하고 친밀해지며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